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수익률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결입니다. 앞으로 10명의 멘토님들께서 3개월 동안 수익률로 대결을 해서 탑3를 선정한 후에 무려 상금 1억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히나 어마어마한 스펙들의 소유자들의 멘토님들이 우리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사 두 분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먼저 1부 때부터 함께하신 김정철 멘토님과 2부 우리 수익률 대결부터 함께 합류하신 이현민 멘토님, 여러분들은 2부 승부사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멘토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각각 바뀝니다. 김정철 멘토님의 QR코드, 김정철 멘토님 말씀할 때 하단에 뜨니까요. 집중하시고요. 이현민 멘토님의 QR코드도 말씀하실 때 밑에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셨다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각각의 멘토님들의 오픈톡방 바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2부부터 함께 해주신 먼저 이현민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포 멘토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약간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사실 좋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부 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김정철 멘토님의 2부 한번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 방송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제 목소리 톤도 그렇고 많이 진중하지 가르마도 않습니까? 좀 그래서 달라졌고요. 근데 톡방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훨씬 더 낫다. 네. 이게 너무 이렇게 과열되고 흥분한데 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텐션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려니까 그 잠재되어 있는 걸 좀 계속 누르려고 하니까 아, 네. 쉽진 않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 잘 나온 날이에요. 잘 네. 나온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좀 열심히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더 강력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황뷰, 종목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방송상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그쵸. 톡방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오늘 관련된 내용들 또 자세히 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네. 톡방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여기 보시면 QR코드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저와 같이 한번 많은 이야기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정철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정말 적재적소에 타이밍 좋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단기 수익 네. 종목까지도 함께 수익률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멘토님이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다 보니까 김정철 멘토님은 1부, 2부까지만 함께 하시는 멘토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활용하셔서 빠르게 입장하시고요. 자, 지금 하단에는 또 이현민 멘토님 의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투자 그리고 한방 있는 큰 수익률을 끌어갈 수 있는 멘토님이시니까요. 나는 안전벨트 차면서 내 수익은 그래도 크게 든든하게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주 수익률 함께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정철 멘토님 관심주에
네, 신택과 HLB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택 같은 경우,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약손실 중인데요. 이따가 종목 AS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현민 멘토님의 지난 25일 관심주 함께 보겠습니다. 와,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중인데요. OCI, HLB 계속해서 우리 상승 중이니까요. 이것까지 함께 종목 AS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철 멘토님께 종목 AS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HLB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 실현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수익 실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수익률이 약간 요게 이제 지난주 기준이에요. 지난주 기준으로 잡았을 때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추가 배수한 상태의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 먼저 얘기 드리자면 오늘 4%가 밀렸어요. 그래서 수익 중이었다가 이게 살짝 밀린 건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요. HLB에 대해서 길게 보고 있고 엄청난 목표가를 현재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만 원대 보고 있거든요. 목표가는. 그래서 저는 쭉 끌고 가겠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그렇게 나오나요는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LIG 넥스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LIG 넥스원이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KTNG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드렸던 KTN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나노신소재라는 종목 역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나노신소재 현재 오늘 5% 넘게 급등.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대주전자재료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중이다. 근데 저는 지난주께 저렇게 된 거고요. 그 전에 나왔던 종목들은 지금 다 돌아 나와서 열심히 달리고 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 거만 화면에 나오니까 좀 민망하네요. 민망하지만 나머지 종목도 수익률은 괜찮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심택도 마찬가지인데,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주전자재로서 안 넘어가고 있는데, 심택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았다가 지금 살짝 지금 눌리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강했던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조금 밀리거나 보합권에 있다. 근데 이 종목들 실적이 받쳐준 종목들 결국은 따라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심택도 약손실 중인데 충분히 수익을 급반전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또 뭐가 있느냐?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수익률이 지난주 이제 승부사 종목으로 나왔던 수익률이 지금 살짝 밀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멘토님의 정말 주 무대죠.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익률이 정말 단기적으로도 크게 올라와주는 22%까지 올라와주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 상대적으로 김정철 멘토님보다는 훨씬 강한 흐름으로 지수 방어를 조금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승자죠. 이번에는 우리 이현민 멘토님의 수익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OCI 먼저 말씀드릴게요. OCI가 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쪽 호조로 인해서 좋게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실적 발표하고 저는 좀 더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 뭐 하반기에도 계속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승 추세고 뭐 지금 아직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타이어 말씀드리자면은, 한국타이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겨울에 하반기에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계절용 타이어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오늘 한 3% 정도 빠지면서 이제 지금 수익률이 이런데요. 그래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그냥 하락은 특별한 악재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종목 AS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승부에 앞서서 한번 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팀을 짜야 될지 한번 우리 멘토님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팀을 구성하고 싶으세요?
오늘은 뭐 제가 너무 네. 많이 골랐던 것 같아서 오늘은 네. 김정철 멘토님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김정철 멘토님 네. 지금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 일단 제가 아까 보니까 자막이 또 이현민 멘토가 딱 나올 때 HLB 나오길래 네. 지난주에 이현 멘토가 나랑 같은 종목을 했나 했는데 자막 그 뒤에 하단 자막이 잘못 나왔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였죠. 네. 그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상한 답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저는 일단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제가 나오는 종목에 좀 동의가 되는 분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종목을 미리 한번 보셨을 텐데 나 이 종목 괜찮다 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오늘 나온 종목 좀 마음에 든다. 네. 마음에 든다.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저 혼자 있을게요. 그것도 나쁘지 나머지 않은 3대 1로 것 뭐 하여튼 뭐 같습니다. 크게 네. 개의치 않다 저는 그런 얘기 드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네. 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상관없어요. 저는 모든 게 다 방어가 됩니다. 네. 네. 다 제가 오늘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본 네. 종목들 위주로 다 갖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네. 되면 또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또 빈자리가 좀 크지 않을까, 그쵸. 옆자리가 좀 허전할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은 김정철 네. 멘토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나 앵커가 김정철 멘토님과 오늘 팀을 함께 하기로 하고요. 저는 주포 멘토님과 함께 팀을 이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한번 누구부터 먼저 종목을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김정철 멘토님이 1부 때 히든 종목부터 계속해서 정말 타이밍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선별을 해서 공략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승부사 종목으로 첫 번째 가지고 올 종목도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죠, 멘토님? 네,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 일부 얘기 드렸던 종목은 바로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고요. 일부 때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이 나스미디어. 사실 이 나스미디어라는 종목 자체에서 딱 느끼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미디어 관련주구나. 네. 그렇죠. 미디어 랩사입니다. 미디어 랩사고요. 일단 디스플레이 광고 아까도 일부 때 얘기했지만 인터넷, 모바일 광고, IPTV 광고, 5개 디지털 광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하고 전략적인 협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KT의 광고 사업으로 처음에 출발했고요. 그러면서 회사가 커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광고 미디어 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분도 KT가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 정도의 지분은 갖고 있고요. 현재 나스미디어 자체도 대주주고 나스미디어 자체가 이제 4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지만 KT도 한 2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 광고하는 미디어 랩사로 완벽하게 변화해서 국내 온라인 미디어 랩사로는 전체 1위입니다. 2위하고도 상당히 규모 차이가 있고요. 2위가 인크로스라는 회사인데 인크로스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엔 이제 넷플릭스 등 이제 아이테크 광고 부분이 강화되고 틱톡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틱톡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가 OTT 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스미디어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광고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도 상당히 좀 주로 어떤 거 보시면 좋냐면 그 미디어 커머스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커머스 쪽이 뭐냐면 이렇게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 내 거기서 홈쇼핑 같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런 방송에서 주로 중간 광고나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시장이 점점 커진다. 그 다음에 이 나스미디어가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항상 있는데 그 포인트가 언제냐면 방학 전. 방학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로 게임사들이 방학 전에 주로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신작 게임을 출시하면 뭘 해야 되느냐? 광고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고 그때가 가장 성수기다. 지금 성수기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쭉 올라왔어요. 한번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죠. 나와서 올라갔는데 그럼 이거 조정 때까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미디어는 혼자 7월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안 좋을 때 계속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하니까 계속 밀렸거든요. 그럼 시장이 앞으로 반등하면 계속 밀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종목은 60 이동평균선의 지지라인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60 이동평균선에 가까워 있는 지금 이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공략 타이밍이다. 그 다음 기관 외국인 매수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KT 계열로 업계 1위로 잘 알려져 있는 미디어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미디어, 자 조정을 사실 이때도 엄청나게 매수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TV 방송이나 다른 경제 채널 보면은 이때 미리 막 나스미디어 소개하면서 막 나스미디어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분들 지금 다 손실을 좀 보셨겠죠? 네. 저는 이 62동평균선이 딱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62동평균선까지 그럼 기다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 바로 시초가로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눌림 조정을 한번 쭉 주고 다시 돌아 나와서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초가에 매수 잡고 손절가는 여기가 라인이 지금 저가가 27,100원 라인이거든요. 27,100원 라인 전에 지켜야지만이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6,800원, 27,100원보다 조금 낮은 26,800원을 잡았다. 그다음 목표가는 정고점 라인이 34,500원 라인대, 3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34,500원 정도 보면 최소한 수익률은 10%가 넘는 단기 수익은 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장기로는 또 노란톡 메신저, 노란톡방에서 제가 2차 목표가를 잡아 드릴 거니까 그건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스미디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뭐 넷플릭스 관련 광고 업체로 선정되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KT 관련주라고도 해주셨지만 KT 상승하고 있고 넷플릭스 상승하고 있지만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 주포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상승하고 있는데 나스미디어는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상승을 많이 해준 걸로 보여주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조금은 깨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또 드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는 또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수급을 보면은 기간의 매수세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최근 들어서 약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약간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지. 수급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김정철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관이 매번 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기관도 다양한 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나스미디어를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부류가 분명히 있어요. 보면은 주로 뭐 보험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많이 샀다가 지금 팔고 있는 기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잠깐 그 물량을 소화만 하면 바로 다시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수급의 주요 포인트는 뭡니까? 이 나스미디어의 기관 수급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투신이에요. 네. 투신과 연기금. 투신과 연기금은 아직까지 기조가 깨지지 않았다. 투신이 오늘 잠깐 매도했다고 이게 깨졌다,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투신이 뭐 10월 28일 날 좀 세게 팔았다, 그렇게 따지면 10월 20일 날 111억 3천만 원. 아니죠. 11억 1,300만 원이네요. 11억 1,3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때의 기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그거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이는데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은 쭉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살짝 눌리는 정도의 추세.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살짝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세가 깨졌다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62동평균선을 지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미 한번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고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상승할 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포 멘토님이 누굽니까? 정확한 수급을 분석하면서 차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요. 우리 멘토님께 한번 정말 이 이야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방어에 불과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일단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앞으로 추세를 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기간이 존재하죠. 투시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최근에 뭐 하루, 근데 앞으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오면 그거는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금은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스미디어가 사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음봉이 7개 나왔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약간 조금 아직 뭐 쌍바닥에 찍힌 것도 아니고 약간 무리수락을 보는 입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넷플릭스 관련된 광고 업계를 보고 싶다면 잉크로스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지금 10월 12일 날에 저점 찍히고 쭉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많은 상승을 보인 건 아니지만 지금 넷플릭스 소식과 함께 쭉 상승 추세로 섰고 우리 지금 매수를 봐도요. 수급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돌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들어오는 걸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갖고 오지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인크로스하고 나스미디어 규모 차이가 3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배 차이가 인크로스가 나고 단기간에도 높이 올라갈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요? 3배 차이, 규모 차이. 그러니까 매출 네. 규모 차이가 3배 차이가 나고 네. 기본적으로 인크로스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침투하고 있는 분야가 나스미디어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네. 시장에서 압도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스미디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1등을 하는 게 맞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세탁기나 에어컨 살 때 뭐 할 때 LG나 삼성 거 사려고 하지 그 밑에 브랜드 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전혀. LG 전자 주가가 좀 좋은가요? 네. 아니야, 그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스미디어는 분명히 실적상에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이 390억 정도인데 내년에 광고 시장 성장한 걸 감안하면은 무려 계속 점프를 하는데 2배 점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500억에서 최하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영업이익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단순히 이 지금 상황에만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뭐 조그만 종목들, 시총 작은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 광고 시장도요, 분명히 1등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미디어가 잡고 있는 쪽에서 전혀 덤비질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강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야 자체도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과거에 나스미디어 주가를 월봉으로 보시면요. 자, 2015년에 25,000원 했던 주가가 과거에 58,000원, 6만원, 그 다음에 최고 77,000원까지 갔는데, 인크로스를 한번 볼게요. 인크로스는요, 자, 인크로스 보면은 한참 잘 나갔을 때는 거의 주가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예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의 주가가 10,000원에서 그냥 20,000원 정도밖에 안 가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탄력은 더 떨어진다. 광고시장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를 대비했을 때는요. 근데 지금 인크로스가 요때 이제 올라간 건 뭐였냐면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때 올라갔던 거예요. 네. 코로나 이슈 때 이게 이 종목이 분명히 코로나에 그 언택트 관련주를 엮였을 때 좀 올라갔던 거고요. 네. 사실 그래서 그게 다 꼬꾸라진 거죠, 지금 다. 다 꼬꾸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미디어는 사실 중간에 사업을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올라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 올라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주가 상승하는데 부담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유정 아나운서가 말해줬던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SK 계열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상 3순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2순위였던 메조미디어랑 비교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업계 1위 프리미엄 1등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이 종목이 또 현금 배당, 또 주식 배당까지 함께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그만큼 매출 부분에선 탄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금 전에 넷플릭스와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11월에 출시 예정인 광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반영되진 않아도 이제 2023년부터는 본격화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현민 멘토님은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좀 좋은 종목 갖고 왔죠. 네. 어떤 종목이죠? 종목 명을 좀 알려주세요. 세비캠입니다. 세비캠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일단 세비캠을 갖고 왔는데, 세비캠은 폐리튬 이온 2차 전지에서 양극 활물질 네. 정제하고 분리해서 전기차에 적용되는 리튬 2차 전지의 부원료를 공급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KB 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ETF라고 이제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향후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시장 규모가 이게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ETF가 상장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ETF가 상장한 것이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점도 있고요. 네. 업계에서는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올해 4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57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100배가 넘는 수치예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리튬 등 이제 광물 자원의 채굴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이 그러니까 7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되는 것을 이제 고려한다면 리사이클링 산업이 앞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사이클링 좋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가 그쵸. 어쨌든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걸로 가는데 리사이클링을 안 하면 사실 거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가격대까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가격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이 있었었는데 계속 꾸준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도 나오고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고 손절가는 10만 7천 원, 목표가는 15만 5천 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우리 세빛캠에 대한 좀 매력적인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이 상대편 팀에서는 세빛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정철 멘토님. 네, 뭐 사실 세비캠, 네. 세비캠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입니다만은 1등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 팀은 1등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1등주는 뭐가 있냐? 1등주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성일하이텍 볼까요? 성일하이텍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가 바로 이 네. 성일하이텍인데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의 움직임이 비슷하지만 산수율 자체가 달라요.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기업 규모도 다릅니다. 성일하이텍은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고 세비캠은 그냥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애기다. 5,600억. 물론 아주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6천억 정도의 애기인 회사이지 애기요. 않나. 네. 또 그 애기라고 표현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그쵸.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더 클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애기들은 잘 먹고 잘 커요. 성장 그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네. 성일하이텍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성일하이텍을 제가 봤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시총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근데 저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3개월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 그리고 지금 자리 위치상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해서요. 잠깐만 저희가 반론을 할게요.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성일하이텍이 우리 세비캠보다 훨씬 더 상승률이 높다고 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일하이텍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세비캠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요. 세비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훨씬 주가도 저렴하고 영업이익도 적은데 성일하이텍과 똑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 똑같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비캠이 더욱더 앞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캐파가 증가한다면 더욱더 주가 상승률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정 님? 성일하이텍 수익률로 따져보면요. 성일하이텍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더 높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현재까지 주가의 흐름과 레벨을 봤을 때도 성일하이텍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성일하이텍의 올해 성일하이텍 397억 순이익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이다. 네. 3분의 1. 3분의 1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스미디어도 인크로스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성일하이텍에 비하면 세비캠이 3분의 1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대비 매출액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어요. 좀 고평가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특히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게 터져 나가는 종목도 아니고 유통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물론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하지만 또 그쵸. 반대로 급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 방법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 종목으로 보여져요. 네, 네,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정확하게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최근에 거래량이 없었죠. 네,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세비캠이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상승을 해줬어요. 그 후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제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이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하락하면서 거래 대금 이탈을 많이 했으면 제가 세비캠을 안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 이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건 별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별표예요. 별표 왜냐면은 들어볼게요. 네. LG화학과 이제 협력하는 만큼 폐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왜냐면은 폐배터리 이제 앞으로 이게 시장이 커질 건데 폐배터리 기술만 좋으면 뭐 합니까? 폐배터리 확보를 못하면 리사이클링 기술을 써먹지를 못해요. 네. 근데 이 세비캠은 아무래도 LG화학과 그리고 또 R&D 부분에서 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쵸. 좀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시장은요, 앞으로 정말 성장성이 무한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3개월만 봐도 좋지만 더 장기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 종목까지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도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께서 가지고 온 종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오늘도 급등 예상인 이 종목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질 수 없죠. 저희 김정철 멘토님 같은 경우는 급등주를 정말 타이밍 좋게 잘 잡기로 유명한 우리 멘토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요. 현 시점에서 가장 타이밍 좋게 여러분이 공략하기 좋은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 승부사 종목을 마무리를 지었으니까요.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전략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이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은 오픈톡방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김정설 멘토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주포 이현민 멘토님 먼저 공략 부탁드려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네.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네. 우리가 이 보험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번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현대해상 뭐 손해보험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그쵸.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생명보험에 실비까지 이제 포함해서 같이 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요새는 실비는 별도로 가져가는 게 약간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주 내에서도 현대해상이 인기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일단은 뭐 이슈로 말씀드리면 2023년 이후에는 이제 5년 만기 실손보험 갱신이 집중이 되면서 이제 이익 차별화가 예상되고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 완화. 뭐 금리 인상이 요즘에 좀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재투자 수익률 상승으로 금리 상승이 이제 수혜주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상품만 팔아서 이익을 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들어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시면 요즘 같이 이제 고금리 시대에 거의 무이자로 현금을 쓰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현대해상 가격도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현대해상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약간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초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똑똑하게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빠지면 들어갈 것입니다. 매수가는 32,70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각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요즘 안전벨트도 함께 좀 매봐야 될 텐데요. 함께 좀 자세히 볼게요. 안전벨트는 제가 정확하게 매드릴게요. 네. 안전벨트는 31,500원에 꽉 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안전하게 가네요, 이번에. 이번에는 안전하게 갑니다. 네, 왜냐면은 목표가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목표가는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목표가는 처음으로 미정이에요. 왜냐하면 네. 연말에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임지고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온 게 배당도 생각하면서 갖고 온 것이기 네. 때문에 배당률이 배당이 굉장히 지금 높아요. 현재 5%대는 아마 될 것이라고 지금 맞습니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 제가 상황을 보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에 이제 보유를 하면은 그 전날이 이제 권리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보고 상황을 추이를 본 다음에
좀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해상을 올해 연말 전에도 보지만 내년까지도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고요. 2016년, 2017년 금리 인상 시기에 뉴욕 차트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에도 지금 연봉으로 엄청 상승하고 있고요. 2023년에도 계속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양봉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을 지금 이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상대평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김정철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네, 위현민 멘토님이 얘기하는 그 수익률로에서 세비캠을 가져갔다. 네. 와, 완전히 배척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종목이 있으면 저런 종목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하나의 그 뭔가의 그 컨셉 자체가 없다. 이게. 단기적인 종목과 마음에 안 장기 종목을 든다라고 같이 하신 가지고 것 오시는 아니 이게 거죠. 배당주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세비캠에 뭔가 불안함이 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좀 빨리 반응이 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지 그쵸.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를까 봐 아. 나도 이것도 할 줄 안다 하고 하나 이렇게 갖고 온 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공격수와 방어수를 이 축구장 안에서 완벽하게 지금 배치를 해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공격과 수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골키퍼는 부재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아, 느낌이 골키퍼요?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없어도 지금 타이밍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보험 지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지분을 많이 뺀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실적 악화가 정말 확실하게 우려가 된다라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종목이 좋은 타이밍일까 싶기도 하고요. 이 종목 특히나 전고점 부근만 가면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매수 강도도 약하고 거래량도 약한 종목입니다. 과연 지금 연말이라고 해서 배당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수익률로는 크게 가져갈 게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지금 앞으로 3년간 이익이 연평균 30% 정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가 안 나오는 종목이 있나요? 그럼 김정철 멘토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이요. 현대해상이요. 사실 기관이 사는 것보다 외국인이 사는 게 훨씬 좋아서 그렇죠. 수급원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연기금이 팔아치웠다. 연기금 매매를 잘 못해요. 근데 연기금 네.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금 잘 매매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매매 본인 못해가지고, 디스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잘했죠. 네, 그 중에 저는 제일 잘했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건 좋은데 전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보는 게 개인이 사느냐인데 개인도 지금 팔고 있어서 이 수급으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냐 수급을 주로 전문으로 수급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건 얘기 못하겠는데 저는 하나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느냐. 네. 이게 정고점 부근이다. 박스권 부근이고 32,700원이어도 정고점의 중간 라인이다. 박스권의 중간 라인이다. 이거 해봐야 수익률 얼마 없고 물론 배당은 많이 주겠지만 그러면 해 넘어간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다. 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세비캠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네. 보험용이다. 그냥, 진정한 보험용이 아닌가. 그냥 보험을 위해서 네, 보험을 위한 배당만, 보험이다. 배당만 챙기고 끝날 종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방어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험이에요. 보험 어느 정도 보험도 좀 들어야죠. 그쵸. 근데 어느 정도 그건 맞긴 맞는데 이 종목이 박스권 지금 상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상승 여력이 없냐라고 하시면 그거는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제가 이거는 방어하려고 아직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해주셨네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23거래, 2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저는 긍정적으로 같이 반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어 보이진 않아요. 앞으로 흐름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현대해상이라는 종목, 지금이 타이밍이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주프 멘토님께서 가지고 온 종목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해상도 지금 주봉으로 봐도요. 1, 2, 3, 4, 5, 한 5주 연속 상승을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이 함께 주프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현대해상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이 승부사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공개하셨죠? 네, 전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사실 보험을 지금 현대해상 걸 두고 있어요, 자동차를. 아, 네. 내일 해지해서 다른 보험사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제가 꼭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일단은, 인증샷 네. 보내세요. 일단은 뭐 그냥 뭐 네. 일단 확인을 한번 현대해상 네. 제가 조금이라도 현대해상의 매출을 좀 깎아야 되겠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우리 김정철 멘토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입니다. 엔캠 저는 갖고 엔캠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왔는데요. 엔캠. 저는 약간 이현미 멘토랑 약간 좀 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페페트리 관련주로 좀 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가지고 지난번 로봇 관련주로 같이 똑같이 가더니 이번엔 또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갔는데 엔캠입니다. 네. 근데 엔캠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엔캠은 페페터리만 하는 회사는 아니다. 아, 또 뭐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엔캠은 네. 전해질, 2차 전지 ESS, 아. 에너지 전장치의 전해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즉, 이 전해이 뭐냐, 전해질이 뭐냐. 자, 2차 전지에 4대 소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양극재, 두 번째가 음극재, 그 다음 세 번째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가 분리막인데, 분리막은 가장 이제 조그만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럼 전해질, 이 전해질이 아주 중요한데, 이 전해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전지를 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수명을 좀 연장시켜주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 이온을 이동하게 하는 물질이 바로 이 전해질, 전해액이 들어가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관련주가 일단 엔캠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뭐 후성도 있고 뭐 촌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특히 엔캠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엔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다. 요거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리튬이 지금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죠. 리튬 광산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막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 리튬이온 제조 및 판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요즘에 핫한 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양극재 관련주도 포스코 케미칼,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양극재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뭐 거의 하늘 뚫고 하이킥 하고 있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네, 반등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LNF도 역시 마찬가지. 이 LNF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종목 제가 갖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LNF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럼 음극재 관련주 나노신소재 제가 역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역시 지금 급등하고 있죠. 자, 대주전자재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다음은 뭡니까? 양극재, 음극재 끝나서 그 다음 뭐다? 전해질이다. 네. 전해질 관련주 가야 되는데 이 전해질 중에 바로 엔캠을 제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관련주고 흑계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6년까지 이 회사는 증설 규모가 2026년까지 다 예정돼 있어요.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장을 증설한 족족 지금 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캠이 지금 공장을 증설하는 이 곳들이 다 어디냐 다 유럽의 주요 거점, 미국의 주요 거점 해가지고 다 이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모여있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 바로 옆에다가 짓고 있어요 다. 아, 그래서 네. 왜냐면 양극재, 음극재가 필요한데 전해질도 필요한데 전해질 주세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네 이거 배 띄워서 보낼게요 하면 성격 급한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은 가만 안 있어요. 빨리빨리 주세요. 중요하죠. 근데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처리가 된다는. 그러니까 요 주요 거점 요점마다 다 공장 시설이 다 수요 중심의 국가에 다 위치해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엔캠이 성장세가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사업은 전부 다 정말 놀라운 실적으로 해내는 족족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입지성도 상당히 좋아서 2차 전지에서 정말 핵심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철 멘토님, 이 네. 엔캠 우리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첨보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방어를 하자면 첨보는 이미 많이 성장을 해서 캐파 증설 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천지개벽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가격을 좀 더 뭐 내려오면 사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쵸, 그냥 무조건 저희는 직진입니다. 네, 시초가입니다. 네. 물론 오늘 밤 미장이 좀 급락을 했다. FOMC 나왔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뭐 진짜 조정할 수 있죠 아침에. 근데 그런 일이 없다면 대부분 시초가다. 자, 손절가는 35,800원 잡아보고 있고요. 35,800원을 제가 잘못 써놨네요. 예, 잘못 써놨습니다. 75,800 손절가 다시 잡아볼게요. 네. 제가 가격을 집중해 잘못 주세요. 썼는데, 예. 손절가 손절가를 좀 중요합니다.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잘못 써놔가지고 자 62,500원 손절가 일단 잡아놓고요. 62,500원 이요? 손절가 좀 잡아놓고 이거는 좀 약간 좀 낮춰놓고 제가 좀 대응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놓은 거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네. 목표가는 89,000원을 보고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수익이 한 20% 이상을 지금 현재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0% 이상 수익 거둔 거 지금 LRG 덱소부터 해가지고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와 비슷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우리 2차 전지 시장에서 또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꼭 가져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내 계좌, 내 포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엔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보다 정확한 전략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현민 멘토님이 종목 조금 아쉬운 게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좀 아쉬운 게 있죠. 어쨌든 11월 1일 날 또 보유에서도 또 풀렸는데 오늘이죠. 약간 최근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조금 그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지 반납할 않나.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네. 76,200원, 76,000원 선에서 저항대를 지금 조금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못 그러니까 제가 뚫고 맨날 있습니다. 말하죠. 그 두더지를 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맞으면은 급하게 좀 더 빨리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요즘은 이 전해 질하면 전 고체 전해 질을 많은 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엔캠도 이 전해액에서 전고체 전해 질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높은 상승률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철 멘토님 반론 네, 지금 들어볼게요. 하고 있어요. 하고 네.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전해뿐만 아니라 전해 첨가제, 그다음 전해 질, 전고체 모든 분야를 다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수직 계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탑으로 보고 있는 거는 첨보인데 첨보는 이미 성장이 끝났다.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이 회사가 천지개벽한다는 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2018년 300억 불과 300억 불과 300억이었는데 2019년에 800억 거의 2.5배 이상 뛰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300억, 1,400억 또 급증했습니다. 거기서 다음에 2,000억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갑자기 4,500억 매출액이 빵 뜹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는 어떠냐? 내년에는 저는 최소한 6천억 가까이는 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익률이 극강히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약 5배 이상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주가는 5배 못 가도 2배는 가야 정상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엔캠 같은 경우는 차트를 예쁘게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셔야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1부 때부터 함께 하신 김정철 멘토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2부 승부사전의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어서 3부 주식 공장장에는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